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그동안 노트북이 고장나서 영상을 하나도 못 찍고, 편집도 못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노트북을 고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에 뭐 알바도 많이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영어 책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해도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하나도 뭔가 노력을 들이는 게 아니고 뭔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다.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게 영어 공부가 되는 거죠. Comprehensible Inpu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질문, 댓글로 나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만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안현양이라는 분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제 뒤늦게 40살이시래요.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문법책만 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저의 영상을 보고 이해 가능하게 영어를 입력해야 된다는 그 단어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질문을 세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저는 영어 발음을 낼 줄도 모르고 듣기조차 안 되는데 컴프렌시블 인풋?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 영어 학습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러워요. 이런 영어 베이스가 전혀 없이 컴프렌시블 인풋을 접하신 분들이 정말로 부러워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문법도 어느 정도 알고 영어 단어도 어느 정도 달달달 외웠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습관이 영어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단어를 한글말과 연결시키고 뭔가 문법을 따라서 문장을 분석하고 말하거나 읽거나 듣기 할 때도 뭔가 문법이 자꾸자꾸 떠오르는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말을 할 때도 알듯이 문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결과적인 거거든요. 정말 많은 인풋, 많은 언어적인 어떤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그 언어 인프라 안에서 문법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저희가 한국말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요. 주어나 동사 이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영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 인풋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더 잘 흡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예시를 유튜브나 미국 드라마로 들었다고 이 컴프렌시블 인풋이라는 게 뭐 단어나 문법 아예 찾아보지 않고 아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봐도 영어가 는다. 뭐 늘긴 늘어요. 늘긴 느는데 반드시 그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영어 베이스가 하나도 없고 그랬을 때 나의 컴프렌시블한 인풋이 무엇인가? 내가 즐기고 가장 중요한 거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요. 정말 영어 베이스가 없다면 뭐 기초 회화책이나 아니면 동화책 아니면 이미 본 영화, 뭐 이미 본 애니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좀 쉬운 내가 더 습득을 하기가 편한 것들을 찾으셔야 하겠죠. 그것만 잘 찾는다면 저는 영어 베이스가 뭐 없어도 이 컴프렌시블 인풋이 가장 파괴력이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능한 입력, 컴프렌시블 인풋을 위해서는 영어 자막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당연히 한글 자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자막은 그냥 내용을 미리 좀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수준이어야 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공부를 해야지 할 때 그냥 한글 자막으로 내용 쫙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계속 보는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한글 자막과 영어를 함께 노출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영어 학습이라는 게 뭔가 암기하거나 문법을 분석하는 그 뇌 영역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뇌의 언어가 영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상태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다가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 영어 뇌와 한국 뇌는 따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영어 뇌를 쓸 때는 영어로 계속 생각을 해줘야 영어가 점점 더 잘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한국말에 개입을 하면 계속 나에게 익숙한 한국말 뇌를 쓰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영어적인 어떤 인풋이나 영어적인 어떤 문맥, 뭐 이런 것들이 잘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자막을 켜고 영어를 듣는다는 거는 그냥 한글로 그 컨텐츠를 본다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더라도 그건 영어로 들리지 않아요. 영어로 들리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습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 습득이란 영어 뇌로 그 컨텐츠를 이해할 때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렌시블 인풋을 위해서는 한글 자막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영어 자막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어 자막이 효과적이고 그런데 다만 소리와 그 내용만으로 그냥 영어 자막 없이 듣는 것도 영어를 되게 좀 생으로 뭔가 되게 생생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장이 나오는 게 더 뭔가 압도적일 수도 있고 소리 자체보다 더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 자막 초보자분이라면은 그냥 그 선택은 내가 이 영어 콘텐츠 그리고 그 영어 문장들을 습득하기에 뭐가 더 편한지를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단어 정도는 좀 찾아줘야 안 찝찝하고 학습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어 자막이 있는 게 좀 더 단어를 찾는 데는 편하겠죠? 근데 사실 단어를 찾는 것도 요즘엔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녹음을 해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이렇게 키면은 다 검색이 되잖아요. 음성 검색이 되니까 사실 뭐 단어 찾는 거나 문법 찾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용 이해에 이 영어 자막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컴프레hen시블 인풋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영어 자막을 키는 게 더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책으로 하셔도 돼요. 동화책 아니면 뭐 기초 회화책 같은 거 단어 찾아보시면서 하셔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핵심은 단어를 찾지 않는 게 아니고요. 문법은 저는 공부 안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법을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 영어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몰입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수능의 잘못된 점은 뭐다? 계속 영어로 내용을 이해하는 한국어가 개입하잖아요. 한국어 뜻이 개입하고 문법적인 지식이 개입해가지고 영어의 습득을 굉장히 전 더디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는 당연히 뭐 40살, 뭐 30살, 50살이더라도 영어 공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제가 20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영어를 80살, 90살까지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그걸 어떻게 확신해?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80살, 90살까지 유튜브를 보겠다. 아니면 80살, 90살까지 친구를 만나겠다. 80살, 90살까지 어떤 정보를 습득하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나의 세계관을 넓히는 과정이고 어떤 정보나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 좀 더 그 폭이 넓어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책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어떤 지적인 활동 혹은 문화 활동을 혹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80살까지 영어 공부할 거예요. 컴프레hen시블 인풋이 이게 좋은 거예요. 장기적인 확신이 가능하다는 거. 확신.
당연히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40살은 오히려 더 일렀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자신의 어떤 세계를 넓히고 싶어 하고 좀 더 많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뭐 정치 유튜브 영상, 뭐 영화 유튜브 영상, 리뷰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나이 많으면 안 볼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저는 영어를 공부하실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은 좀 저한테 살짝 태클을 거셨어요. 저한테 의문을 거셨는데, 야, 너가 영어 1등급인데 되게 너가 하는 말이 잘 공감할 수 있겠냐. 영어 1등급이면 거의 원어민 수준인데, 내가 본 애들은 다 원어민 수준이었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까지 뭐 영어 학원 이런 거 하나도 안 다녔고요.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 알지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 그냥 영어 내신 공부 그때까지 좀 해가지고 모의고사 한 4등급 정도 나왔어요. 60점. 50점에서 60점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단어 딸딸딸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 문법 지식을 가지고 막 영어 단어를 막 이렇게 끊어 읽기 해가지고 문법 분석하고 막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연습을 해서 1등급을 맞은 거예요. 사실 수능 영어 듣기는 그것도 받아쓰기 하고 막 이렇게 공부했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느려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들을 수 있다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극적인 예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100점 1등급 맞고서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저는 한 문장, 아주 간단한 한 문장, 교수님한테 질문 있습니다도 못했다니까요, 말을. 그게 과연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 지식이 많고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잘 할 수 있냐, 영어 뇌가 성장을 했냐, 영어 뇌가 커졌냐 라고 하기엔 제가 보기엔 그냥 영어 지식의 영역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 그런 영어 지식, 문법이나 단어 뜻 같은 게 저의 영어 습득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질적으로 느끼는 게 달라요. 제가 영어를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할 때랑 오히려 저는 그걸 해봤죠. 그걸 해봤어요. 근데 영어가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넷플릭스 영상을 보고 그냥 즐겼을 때랑 영어가 성장하는 그 폭이나 그 질적인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반복된 노출, 이해, 재미를 통해서 영어를 습득을 하면은 영어 표현들이 어느 순간 그냥 통째로 습득이 되고 나오고 통째로 이해가 되고, 그걸 이렇게 영어 표현을 무슨 하나씩, 단어 하나씩, 문법 하나씩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 통째로 한국말 듣듯이 이해가 되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어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영어가 1등급이든 뭐 4등급이든 저는 이 컴프렌시블 인풋의 효과를 얻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좀 혜택을 본 건 있겠죠. 당연히 2년, 1년 정도를 빡세게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인풋이 되었을 테니까요. 근데 핵심적인 건 제가 수능 1등급을 맞은 게 지금 컴프리hen시블 인풋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그것이 어느 정도 컴프리hen시블한 인풋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극대화된 컴프리hen시블 인풋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노트북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노트북도 되고, 아직 제가 영어 원어민들과 영어를 하는 걸 못 찍었어요.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잘 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학기가 끝나기 전에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내년에 저는 영상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영상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전 지금까지 제가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저의 영어 실력도 함께 오픈하면서 영어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어제도 제가 그 외국인들이랑 같이 팀플 하는데 막 영어도 막 카톡으로 막 토론을 했어요. 제가 프로포절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출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도 꾸준히 영어를 하고 있고 꾸준히 영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만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컴프레hen시블 인풋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면 앞으로 1년, 2년, 3년을 바라보고 영어를 공부하신다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00시간 정도면 뭐 사실 1년까지 안 바라봐도 충분히 엄청난 효과를 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평생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 평생 영어를 공부할 거고 평생 영어가 나아질 거예요. 뭐 또 이렇게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편집은 오늘 안 하고 올릴게요. 바이바이.